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뭐 까치, 까마귀, 참새 다 들었는데 요즘은 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새소리 듣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비둘기도 많았고 그랬어요 한때. 요즘 새들도 다 어디로 산으로 도망간 건지 바다로 도망간 건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참 신기했는데 갑자기 또 까마귀 소리가 들리네요 보니까. 일단은 또 삼성 이야기를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올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증권가 눈높이도 약간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그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에 따라 가지고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10만 전자, 뭐 15만 닉스 뭐 이런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증권가에 따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각각 29.8%, 58.5%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특히 SK의 하이닉스는 지난 13일 보니까 1년 2개월 만에 장중에 한 12만 원, 12만 원을 이제 넘어섭니다. 넘어서고요. 이틀 뒤에는 장중에 12만 1,100원까지 올라가지고 52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증권가는 이들 기업의 목표가를 올려 잡습니다. 올려 잡는데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그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사가 각각 4곳과 7곳이 있더라고요. 4곳과 7곳이 있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4곳, 7곳. 한 곳을 제외하니까 모든 증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기업의 목표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어디냐? 이제 KB증권이더라고. KB증권인데, 삼성은 한 9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고, 하이닉스는 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이닉스 15만 원, 삼성은 9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나름대로 크죠? 일단 삼성의 2분기 D램 그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20% 정도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서 재고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특히 그 램 출하 증가가 재고 평가 손실 축소로 인해져 가지고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은 11조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7% 좀 올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한 41조 원 정도, 이제 20% 정도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바닥이죠. 바닥인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는 이제 미친 듯이 또 언제 오릅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지고 다시 또 일이 탈환하겠죠. 그래서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잘 버텨야 돼요. 이때 안 버티면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결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다시 또.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한 주라도 더 모아 놓으세요.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큰 수익 냈을 때 그때 가서 제대로 차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현대차증권도 지난 15일 보니까 삼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8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합니다. 연내 그 메모리 고정가 그 상승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미래에셋하고 NH투자증권 보니까 SK 하이닉스 그 목표 주가를 각각 15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기 수요 개선 요인에 따라 가지고 연간 매출액은 9% 정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적자 규모는 한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어요. PBR 이 밴드가 역사적 상단인 한 1.8배 정도, 한 1.8배 정도 도달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언급도 하고자 하네요. NH투자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 3분기부터 업황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2분기에 보니까 D램 출하량은 32% 증가하고요. 평균 판매 단가
ASP가 한 10% 정도 감소하고 낸드 출하량은 17% 증가해가지고 ASP 8% 줄어들 것이다. 그래가 얘기를 하네요. D램하고 낸드하고 ASP가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척자폭이 이제 크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만 참고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재미있는 또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아르셀로미탈의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유럽의 그 에너지 비용 안정 때문에 그런지 이제 철강 수요가 뭐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철강 수요 회복 흐름이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데다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 등도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르셀로미탈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9.5%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185억 달러 정도 보고 영업이익은 11억 9천만 달러 전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그렇게 보죠. 지난해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철강 판매 평균 판매 ASP 하락세가 지속이 됐는데 판매량 증가로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공장 일회성 평가 손실이 이제 해소되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적 회복은 철강 출하량이 여러 국가에서 고루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1분기 철강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4.4% 증가를 했고요.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그 철강 생산 급감 영향으로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그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로 한 6.1% 정도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 나머지 지역들 역시 고객사 재고 조정 마무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이 전력 비입 안정화하고 수요 개선으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을 했는데 올 1분기 출하량이 처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 지역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 21.6% 늘어난 284만 톤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철강 쪽, 이 철강 쪽이 참 힘든데 하여튼 철강 쪽에 뭐 아르셀로미탈 이쪽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기업을 제가 설명한 것은 새로운 분야도 한번 알아보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철강 하면은 항상 뭐 포스코만 생각했잖아요. 뭐 현대제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찾아봐서 공부하시고 잘 모르겠다 세워지면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ETF 이런 위주로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ETF로 하면은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맛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업 선택도 잘만 하면은 미리 좋은 기업들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놓으면 그 기업들은 그 주가가 막 한 2배, 3배씩, 10배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그 투자의 맛도 있겠죠.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경험을 해봐야겠습니다. 해봐야죠. 그리고 또 리스크도 있다는 것도 항상 합니다.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힘들어요. 주식 투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